하나둘 뜯는가 싶던 빗방울이 어느새 세찬 장대비로 변한다. 낮은 곳으로 향한 빗물이 골목과 골목을 가로질러 마침내 도착한 이곳은 불광천. 평범한 사람들의 오늘을 품은 채 묵묵히 세월의 간이 되어온 동네. 비가 그치면 눈부신 햇살 아래 이내 하얀 속살을 내놓는 이곳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수색 증산이다. 도시개발의 기억과 한국 근현대사의 흔적을 뿌리 깊이 간직해온 곳. 이제 이곳의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늦은 가을 일요일 아침. 조용하던 동네가 모처럼 만에 떠들썩하다. 335 어딘가로 향하는 이분들. 먹을 거요? 먹을 거요? 예. 몇 회인가요? 30거예요.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오시나 봐요? 네, 다 갖고 와요. 29회. 40이래. 33회. 다 35회. 이들이 향하는 곳은 수색초등학교 운동장. 어린 시절을 함께한 동무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매년 10월 셋째 주에 열리는 동문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1회 졸업생부터 46회 막내에 이르기까지 천여 명의 동문들이 모이는 큰 행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이 끈끈한 정을 나누는 이유는 뭘까? 나와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고 여자들은 결혼해서 떠난 사람이 많지만 남자들은 아직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 상암동, 옛날에 증산동, 북가자동까지 다 여길 학교를 다녔거든. 그래서 좀 더 고향 같은 그런 적이 많지, 사람들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으니 이제 본격적인 힘자랑에 나설 차례다.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1년에 한 번씩 추억을 나누는 자리.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모두가 힘들고 어렵던 시절의 기억은 이들의 가슴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다. 너무 즐겁습니다. 오랜만에 초등학교 생각이 절로 나네요. 네. 어린 시절 이들이 뛰놀던 옛 동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반도의 중심에서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길목인 서울의 서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은평구는 서대문구와 마포구를 마주하고 있다. 은평구의 최남단에 위치한 수색 증산의 지리적인 의미는 조선 성시도와 같은 옛 지도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한강을 낀 하류, 난지도의 옆에 위치한 수색리가 바로 지금의 수색 증산이다. 일제시대에 제작된 지도에서는 논과 밭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건 이곳의 땅이 그만큼 비옥했다는 증거다. 들판에 지대가 나가지고 한강 뚝이 없어서 장마가 지면 그 장마물이 수색 쪽으로 몰려와서 그래서 흘러넘쳐가지고 전체가 물색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물색으로 변했다 해서 수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물치 또는 무리치라고 하는데 그걸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물색과 같다 해서 수색이다 이렇게 유명합니다. 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산도인의 시루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한꺼번에 쫙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치루증자, 치루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간다 해서 증산동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40년 전인 1972년의 항공사진에서는 수색역에서 근무하던 철도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시대에 건설된 대규모의 관사촌이 확인된다. 경의선 철도 부설에 나선 일본이 수색을 주요 거점으로 정한 이유는 이곳이 남과 북을 잇는 지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서울 신의주간 군용철도 부설을 위해
1906년 철도의 전 구간을 개통하는데 수색역은 이와 맥을 같이 해 1908년 처음 영업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수색역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차량 기지의 역할을 하며 하루 24시간 내내 기관차의 출발과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수색역에서 출발한 기관차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부근에서 승객들이 타는 객차와 합쳐진 후에야 비로소 전국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80개 열차가 들어왔다 나가고 그래요. 하루에 80개, 평균 80개. 객차와 합쳐진 기차는 용산과 서울역에서 승객들을 태운 다음 전국 방방곡곡으로 오늘도 힘차게 달리고 있다. 조선 총독부가 전국에 세운 차량 기지는 총 5곳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수색역은 경성, 즉 지금의 서울을 담당하는 차량 기지였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08년 처음 영업을 시작한 수색역은 2005년 철거되기 전까지 근 한 세기 동안 서울 서부 지역의 관문으로 시민들의 발휘되어 왔다. 지난 2001년 제작된 영화 봄날은 간다. 할머니, 할머니 이제 가요. 서울에서 몇 안 되는 간이역 풍경을 간직하고 있어 영화 속 촬영지로도 인기를 모았던 경의선 수색역은 이제 영화를 통해서만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게 됐다. 철길이 놓이자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2차 세계대전 또 우리나라 오늘따라 합해하고 그럴 때 만주에서부터 수탈하는 그 군수물자 뭐 이런 물자 이거에서 수색의 이 방단 이 논이고 산이고 이제 큰 게 이걸 큰 기주화로 만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올해 78인 박대용 씨는 6.25 전쟁이 나던 해인 1950년 철도 공무원이 됐다. 석탄차에 불이 꺼지지 않게 돌보던 일개 화부에서 어엿한 기관사로 자리 잡았다는 박대영 씨. 선배님, 네네. 대기실에 앉아보시죠. 예. 이게 그러니까 ATP라고 아. 이제 열차 정보를 화면으로 다 표시. 아 예예. 아이고 참 잘 됐네. 옛날에 없었어요. 아유, 나 요새는 여기 기관차는 안 나오려고 봤어. 아, 이건 뭐 무선 전화기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일터를 18년 만에 마주하니 감회가 새롭다. 출발이란 말이야. 출발하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든. 그럼 기안조사 저 보조가 또 똑같이 출발지래! 그러면 발차! 그리고 발차! 하고서 가관관 올리면서 이제 스스로 스타트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속도 내고서 이제 가는 거고.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기관사로 지낸 30여 년간 수색역으로 매일 출퇴근을 했던 그는 82년 100만 킬로미터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기관사직에서 물러났다. 박대영 씨처럼 수색동에서 철마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철도 기관사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달 한 차례 모임을 하고 있다. 매일 아침 수색을 출발해 남과 북을 오가던 이들 모두는 우리 근현대사의 산 증인이다. 1950년 12월 31일 날인데 장당역이 있어.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장당역이 있었어. 거기에 이제 그 마지막 23일 날, 31일 날 10시 15분에 그 기관차가 마지막 파괴가 돼가지고 중단이 된 거야. 경성에. 수색에서 근무했던 철도 공무원의 수는 어림잡아 700명 선. 그에 딸린 가족들까지 합치면 수천 명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수색에 정착하게 됐다. 이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사용한 건 일제가 남기고 간 관사였다. 세월이 흐르며 이제 수색에는 당시의 모습을 간직한 관사가 몇 채 안 남아 있는 상황.
그중 이곳은 마당이 딸린 100여 평 되는 집이다. 근데 처음에는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푸심한 문으로 네. 이렇게 여닫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네. 돼 있고 네. 저희 장롱난 자리는 무슨 뭐 그 참배하고 이런 데 있죠. 아,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오실에 벽장이 돼 있고. 네, 네. 관사란 관청에서 지어 관리에게 빌려주는 주택을 말하는데 집의 크기와 구조는 해당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다양했다. 대개 임기가 끝나면 관청에 반납하는 공공주택이었지만 개인에게 불화된 일부 관사는 증축과 개축을 거듭해오며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수색동의 관사는 집단 관사의 형태로 대개 두 채로 쪼개져 두 가구가 함께 사용했음이 확인되는데 개발이 진행되면 이 또한 과거의 흔적으로 남을 것이다. 철도와 함께 수색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소는 바로 이곳 수색변전소다. 일제식민지 시절 세워진 이곳은 수색이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생생히 말해주고 있다. 발전소의 대부분이 북에 있던 시절 수색변전소는 북에서 받은 전기를 남한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북한 지역에 전력을 공급받아 남한 지역에 공급하는 제1호 변전소의 중수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이후 1948년도에는 평양 제1변전소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남한 자체 지역의 발전으로 남한 지역에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6.25 때 파괴된 수색변전소는 1951년 복구공사로 재모습을 찾게 되는데 지금은 하루 평균 60메가와트의 전기를 마포와 은평, 서대문 일대에 공급하고 있다. 개발이 진행되면 변전소는 지하로 들어가고 이곳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색 증산은 크게 수색로와 증산로에 둘러싸여 있는 교통의 요지다. 서대문에서 고양군까지 이어지는 수색로는 1970년대 이 지역의 가장 큰 도로였다. 당시 비포장 도로였던 수색로는 73년 확장 공사를 통해 완공됐는데 이때부터 수색 증산은 서울 서북부 지역 교통의 요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지금의 수색로는 경의선과 6호선이 지나고 강변북로와 자유로와의 접근이 용이해 편리하다. 지금의 수색교 자리엔 원래 구름다리라 불리던 철교가 있었는데 한강철교를 가져다 지은 걸로 유명했던 수색철교는 지난 95년 철거됐다. 70년대 불과 차량 한 대만 다닐 정도의 폭이던 수색철교는 인근 지역 재개발의 영향으로 지난 2002년 수색교로 확장됐다. 불광천 서쪽을 따라 서남 방향으로 이어지는 증산로는 수색로에 비해 늦게 개통됐다. 왕복 6차선, 길이 4.9km인 증산로는 도로를 따라 주거지가 길게 형성돼 있는데 주로 단독주택과 빌라 다세대가 많다. 증산로는 신사 오거리와 월드컵 경기장을 잇고 있어 통행량이 많은데 주 도로가 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전에는 비단길이 주 도로 역할을 했다. 증산로가 생기기 전 버스가 다녔다는 비단길은 이제 증산동의 이면도로가 됐다. 길가에는 주로 소규모 점포들이 들어서 있다. 수색역 삼거리에서 신사동 가좌로를 잇는 은평 터널길. 96년 착공돼 98년 완공된 은평 터널은 폭 15m, 연장 길이 403m에 달하는 수색의 중요 도로 가운데 하나다. 길이 나고 사람이 모이면서 수색의 경제와 산업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수색역으로 무연탄을 실은 화물열차가 들어오면서부터 한일, 삼표, 삼천리와 같은 연탄 공장이 무려 3곳이나 들어선 것이다. 1970년대 이들 공장들은 하루 생산량이 70만 장에 달할 정도로 호황을 이뤘지만 이로 인해 수색동의 주민들은 새카만 석탄가루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니까 연탄이 3개나 있어. 우리 예비군 훈련 가면 까마귀 동네에서 왔다고 놀렸다고 애들이. 응? 우리는 모르고 살았는데
연탄가루가 아무도 안 해서 까맸나 봐. 이토록 호황을 누렸던 수색동의 연탄 공장들은 80년대 들어 도시가스가 보급되면서부터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결국 1999년을 끝으로 산표 연탄 공장이 폐쇄되면서 수색동의 연탄 공장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벽면에 남은 연탄 자국과 골목골목을 누볐을 오래된 리어 가만이 예전의 영화를 말해주고 있다. 예전 연탄 공장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현대식 빌딩들이 들어서 있다. 옛 것과 새 것, 풍요와 빈곤, 낮은 지붕과 높은 아파트가 공존하는 곳 수색. 수색동의 주민 구성은 서울에서 일어난 도시개발의 역사와 맥을 함께한다.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세운 무허가 주택이 난립하자 서울시는 1954년 철거를 시작한다.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18살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온 김영자 씨. 1968년 서대문구 영천동이 철거되면서 그녀는 이곳 수색동의 천막촌으로 강제 이주하게 된다. 1960년대 이루어진 대대적인 철거로 집을 잃은 철거민들은 이곳 수색에 정착해 천막을 치고 무허가 주택을 지으며 살게 된다. 저기 저 대림 아파트 진데 그게 천막촌이라니까. 남산 밑에 도동 철거해갖고 글로 다 한 집에 4집, 3집, 5집 이렇게 천막을 하나 왜 시방은 군인들 천막 있지. 그런 거 치고 거기서 살았어. 옛날. 그러다가 이제 흙 파갖고 벽들을 찍었어. 흙 파갖고. 사람들 다 찍었지. 이제 그랬고 그것도 이제 있잖아. 그 하청업자가 있잖아. 찍어주는 사람. 그래갖고 그걸 이제 찍어갖고 말려갖고 그거를 이제 개인이 이제 이 땅을 요만큼씩 해갖고 이제 판잣집 말이 조그맣게 방 하나씩 지었어. 천막동 생활은 이후 10년이 넘게 이어졌다. 그리고 1978년 천막동이 철거되자 이들 대부분은 수색에 정착하게 된다. 봉다리다가 쌀 한 대 사고, 작은 거 한 대 사고, 꽁치 5마리 사고, 파 한 대공 사갖고 그거 갖고 와서 끓여서 그거 먹고 또 콩나물 5원어치인가 5전어치인가 그거 사고 그래도 돈이 있으면 10원인가 얼마 남았어. 그런 세상이었어. 진짜 100원 갖고 시장 가서 시장을 보면 시장 가구를 하나 봤어. 그리고 저녁 때만 가잖아. 또 싼 거 살라고. 없는 이들에게 넉넉한 인심과 푸짐한 찬거리를 내어준 건 시장이었다. 1970년대 수색동의 인구가 늘어나면서부터 수색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옛 관사골목에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다. 수일시장은 5일장에서 출발해 주민들에게 먹을거리와 일상용품을 공급하는 작은 규모의 재래시장이었다. 하지만 버스와 기차로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와 고양시를 잇는 교통의 요지라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수일시장은 단순한 동네 시장을 넘어 당시 제법 큰 상권을 형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일시장의 먹자골목은 고된 노동일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던 사람들에게 든든한 안주와 편한 술자리를 제공하는 동네 사랑방의 역할도 담당해왔다. 손자도 주고 손자딸도 주고 내가 만나려 하는데 뭐여 내가 이제 힘들어서 떡반죽 모든 게 사와. 추석을 바로 앞둔 대목이지만 수일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경기도 지역 사람들은 버스가 수색에서 종점이었기 때문에 그 80년대까지는 종점이니까 돌아갈 때가 이제 수색밖에 없잖아요. 수색에서 다 물건을 구입하고 다 경기도 들어가셨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모래내까지 가고 이제 그 경기도 버스가 모래내까지 가고 하니까 모래내 시장이 또 이제 활성화가 되고 수색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마트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큰 대형 마트를 가지 시장은 재래시장은 많이 안 가는 편이죠.
수일시장 인근에 들어선 대형마트가 수일시장의 쇠락을 부채질한 원인이 되었다. 이제는 오랜 단골들을 상대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시장이 아니라 전들이 원래 이 안이 다 시장이에요. 원래 이 안이 다 시장인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언제부터 없었나요? 됐죠. 이게 한꺼번에 싹 나간 게 아니라 개발한다 하는데 그냥 10년이 넘어가니까 장사도 안 되고 하나 빠지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죽었다고 봐요. 입구와 달리 시장 안쪽에는 불이 꺼진 빈 점포가 대부분이다. 현재는 불과 수십 개의 점포만이 수일시장을 지키고 있지만 손님이 끊겨 그나마 개점 휴업인 곳이 대부분인 상황. 상인들은 뉴타운 개발이 늦어지면서 빠지는 점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며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답답해하고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도 있다. 수색로 옆 수색시장 건너편에 자리한 형제 대장간. 하루 두 차례 불을 지피고 벌겋게 달궈진 쇠를 때리는 당금질을 수차례 반복하는 이곳은 전국을 통틀어 이제는 몇 개밖에 남지 않은 재래식 대장간이다.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이들은 44년 경력의 대장장이 류상준, 류상난 형제다. 농사 짓는 사람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으니까 능곡, 화전, 일산 이쪽으로, 파주 이쪽으로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농기구 같은 거를 대장간에서 다 만드니까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곳이다 보니 손님의 대부분은 멀리서 찾아온 단골들이다. 우리도 미아리에서 왔어요. 미아리에서. 미아리에서 오셨어요? 네. 멀리서 오셨네요. 금방에는 이런 데가 없어요. 다 망가지고 금방 부러지고 깨지고 그래갖고 그래서 여기 우리는 몇 년째 단골 오고. 여기서는 손으로 만드니까 좀 더 단단한. 그렇죠. 딴 데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두드려 그냥 어물어물 만들어놔가지고 못 써요. 괭이, 호미와 같은 농기구에서부터 방송용 소품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는 대장간. 이들 형제의 작은 바람은 뉴타운이 개발되더라도 지금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이거 개발된다고 다 나가면 애들이 옛날 거 모르잖아. 지금 그 선생님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지금 없어진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대장간이라고 다 대장간이 아니거든요. 옛날 농기구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만들지 모르는 사람들도 더 많고.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해야죠. 죽을 때까지는 해야지 뭐. 죽기 전까지는 해야지 뭐. 죽기 전까지 여기서 했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증산동에는 매년 10월 열리는 풍성한 주민잔치가 있다. 동네 뒷산 반홍산의 옛 이름에서 유래된 시루메 축제. 지역 주민들에 의해 치러지는 시루메 축제는 지역 문화센터 수강생들의 경연 무대와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 공연, 그리고 주민 화합 한마당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해오던 어버이날 행사가 지난 2007년부터 새로운 마을 축제로 거듭나게 된 것인데 행사의 준비와 물품 조달은 대부분 증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무대 위의 주인공도 관객도 모두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리.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시루메 축제는 증산동 주민들의 화합을 이끄는 데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모처럼 만에 잔뜩 흥이 난 어르신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어깨춤이 절로 나온다.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증산동이란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날이다. 어른들도 모시고 우리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 대화와 또 이렇게 소통을 이루는 어떤 대화의 장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3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으니 바로 술이다. 장수 막걸리, 증산동의 명물 장수 막걸리 때문에. 장수 막걸리로 유명한 서울 탁주는 불광천 옆 반홍산길에 위치해 있다. 1977년 설립된 서울 탁주 서부연합제조장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껏 증산동의 터를 잡고 서울 서부 지역의 막걸리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물량이 풍부하고 물질이 좋아서 이쪽에서 공장을 이전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공장이 증산동에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교통이 좋다는 지리적인 이점 외에도 풍부하고 질 좋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30년이 넘게 증산동과 인연을 맺다 보니 시루메 축제와 같은 큰 지역 행사 때는 탁주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증산동을 내려다보는 반홍산. 그 입구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다. 무려 115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증산동의 보호수인데 오랜 시간 동안 증산동을 지켜온 고목처럼 이곳 증산동 일대에는 대를 거듭해 오랫동안 터를 잡고 뿌리를 내려온 이들이 있다. 서울에서는 보기 드물게 나주 나씨와 경주 최씨 등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는 증산동. 추석날 아침 나주 나씨 25세인 나창균 씨의 집을 찾았다. 나주 나씨 집안에 수기 나씨를 후궁으로 들여 총애했던 중종은 그녀가 난산으로 죽자 친정이었던 증산동 일대의 땅을 이들 나씨 집안에 내리게 된다. 이후 나주 나씨의 후손들이 대대로 증산동에 정착하면서부터 증산동은 나씨 집안의 집성촌으로 발전하게 된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최무임 할머니. 외정 시절 시집와 여태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사이 초가집이던 집은 양옥집으로 변했고 그녀의 고운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생겨났다. 외정 때 17살에 여기 시집 와가지고 시집 와서 여태 사신 여태 이 자리에서 사는 거야. 난 이사라는 걸 모르고. 선생님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이제 우리 우리 아들 이제 얘가 대를 이어서 해야지. 안 해? 안 하면 내가 저희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너 이놈 할 거야 내가 알아? 그래도 뭐 어디가 직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이고 건강하시죠. 자 한가위만 거트세요 평생토록. 여기 국수 한 그릇 국수 쌈나 보지 이제? 여기 있어. 6개월 전 태어난 이 아기가 나씨 집안의 막둥이인 셈인데 이들은 이렇게 증산동과 함께 나씨 집안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60년대 전만 해도 증산동에는 나씨 이외의 성씨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부자 할아버지. 고려 정의 대부 간문의 상장군. 우리 여기 파보가 있다고 파보. 파보요? 우리 증산동 증산동 출신들만 여기 적어놓은 이제 부자 할아버지의 1, 2, 3, 4, 5세 할아버지가 오영자가 있었다고. 위, 개. 하지만 외지인이 들어오고 더러는 나씨 집안 사람들도 일을 찾아 외지로 나가면서 이제 증산동은 다양한 성씨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로 변하고 있다. 늦은 가을인 음력 10월 초하루. 오토바이를 타고 증산동을 바삐 가로지르는 이분. 뒷자리에 고이 모셔온 귀한 물건의 정체가 궁금하다. 좀 싹 해
하고 눈이 웃음 주는 눈인데. 아유 참. 봉지 속에 담긴 건 다름 아닌 소머리. 옛날 같은 때는 일주일 전부터 금태 둘러가지고 사람들도 못 들어왔어요. 이거 할 때. 그러고 비린 것도 못 먹고 여자 관계는 특히 안 되고. 증산동은 예로부터 음력 10월 초하룻날 서울 북쪽의 삼각산과 마을의 주산인 반홍산을 모시는 산신제를 지내왔다. 제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건 증산동의 남자들. 한 달에 한 번 달거리를 하는 여자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산신제에서 철저히 배제됐는데 산신제의 전통은 전쟁 중에도 지켜져 왔다. 거기 올라가면 불을 켜놓고 해야잖아 6.25 때. 그러면 저 건너서 봤더니 빨리 저 무슨 뭔 줄 알고 거기서 그냥 군인들 이거 들고 쫓아 올라와서 거기를 순경이고 다 쫓아오려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거든. 그 여기 가서 내려서 식사하고 그렇게 그렇게 했어. 그때서부터 6.25 때도 계속 한 데가 여기야. 자정 무렵이 되자 주민들이 준비한 음식을 지고 산에 오른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사고 없이 무사히 평생 내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산신제는 마을 주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인데 제사에 쓰이는 술은 일주일 전에 담가 묻어둔 것을 산신제 당일 꺼내 쓰고 있다. 맞아 오늘 제사 음식은 증산동 번영회가 중심이 돼 마련하는데 제사가 끝나면 주민들이 한데 모여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이곳의 오랜 전통이다. 제사에 쓰이는 지방은 화선지 대신 동쪽으로 뻗은 밤나무를 쪼개 쓰는데 왼쪽 시루는 삼각산, 오른쪽 시루에는 반홍산을 모시고 있다. 굿과 같은 무속의식 없이 시종일관 유교식으로 치러지는 것도 특징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전통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아직도 서울 한켠에서 수백 년간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가 했으니까 옮겨 읽을 거니까 유세차 경인 감소고우 삼각산신 반홍산신 내무고. 예전에는 늑대에게 물려가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 제문에 담겨 있었지만 세월이 변하면서 지금은 증산동 주민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저 무병하고 그냥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올 마지막 2달 남고 내년까지 아마 우리 산신령님이 많이 보호하셔가지고 우리 증산동이 날로 달로 아주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애들 쓰였습니다. 예. 소머리 뿔을 잔으로 삼아 술을 나누는 것으로 이날 산신제는 끝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모처럼 만에 동네가 떠들썩하다. 제사 음식을 나누기 위해 모인 것인데 상에 올랐던 소머리는 밤새 푹 고아져 먹음직스런 국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소머리 국밥 한 그릇을 나누며 증산동 사람들은 모두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한다. 산신제가 주민 화합을 다지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인데 마을 어르신들은 이렇다 할 병거 없이 증산동이 평안한 것도 모두 반홍산신의 보살핌 덕이라는 오랜 믿음을 갖고 있다. 나쁜 사람 없고 애들도 얌전하게 잘 자라고 그러니까 잘 살지도 못하고 못 살지도 못하고 다 그저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밥을 말아요. 서로 화합하고. 할머니랑 나보고. 북한산 자락 아래 불광천을 끼고 있는 서울 은평구의 수색 증산. 탁월한 자연 경관과 함께 교통의 요지로 손꼽히는 이곳은 서울에서는 보기 드물게 근현대사의 역사적인 흔적과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다.
이 같은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수색 증산은 서울 서북부의 중심으로 새롭게 비상하기 위해 도약과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수색 증산 뉴타운 개발. 주민들이 바라는 개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원주민들이 결국은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는 꼴이 되더라고. 그럼 내가 살던 집을 그래도 한나는 받아야 되는데 뭐 평수 차이는 있겠지만 내 집은 예를 들면 3억에 주고 살라 그러면 4억, 5억에 사야 되니까 좀 힘든 거지. 다가구라든지 연립가처럼 그 빌라를 짓는다 그러면 고급 빌라가 아닌 차에는 원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또 그거를 병합해도 상관은 없고요. 아파트와 뭐 연립을 같이 이렇게 한다든지 그 원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낙후되니까 시설이 솔직히 보시면 알겠지만 천장에 물이 다 새요 여기가. 여기 가게는 제가 보수해서 안 새는데 저 주인 없는 집들은 여기서 이렇게 고개만 트시면 다 빵꾸 나가지고 비 많이 새요. 그러니까 솔직히 안 좋아요. 개발되는 게 나아요. 뉴타운이 빨리 돼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은 하나같이 개발 후에도 그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수색 증산에 정착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가진 자들이 아닌 수색 증산의 토박이 원주민들이 개발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되는 개발. 수색 증산의 오늘을 일군 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새로운 개발의 패러다임을 기대해 본다.